천연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약국을 하면서 하게 됐고, 그게 자연치유 정신이 만들어진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병인 스트레스와 독소가 이렇게 교감신경을 흥분시켰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우리 몸에 위협적인 뭔가가 들어오거나 느껴지게 되면은 우리 몸은 막거나 배출하거나 피하거나 이런 작동 기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심장이 막 뛰어야 되겠죠. 막 심장이 뛰어요. 왜냐하면 위협을 느끼면 일단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의 전략을 택해야 되는데, 방어하거나 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이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수축해서 막 심장을 막 뛰게 해요. 그리고 피를 막 보내죠. 하지만 이제 일단 혈관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피가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않는 거고,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말초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머리, 이 끝에 머리도 그렇죠. 이 간 혈관을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오로지 피들은 어디서만 돌리냐면 심장, 내장만 돌립니다. 내장하고 관절, 근육 이쪽만 돌리고, 이 말초 쪽으로 가는 것들을 다 막아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몸에서는 일단 위기 상황이 느껴지면은 내장만 보호해요. 심장하고 내장을 보호하고, 내장은 다치면 큰일 납니다. 보호하고 나머지 피들은 안 보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주 놀라거나 이럴 때 보면 얼굴이 하얘지죠. 얼굴이 피가 못 가서 그래요. 피들이 다 어느 쪽으로 나오니까 내장 쪽으로만 집중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말초혈관들을 막다 보니까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혈압이. 그리고 안에서만 도는 거예요. 피가. 가슴 뛰면서. 이제 이런 혈관이 수축되다 보니까 혈압은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과립구가 많아지죠. 그러면서 활성산소가 많아진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독소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는 그걸 세균으로 인식을 해요. 세균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세균을 잡는 백혈구인 과립구가 출동을 하게 되고, 그 과립구는 세균을 죽이면서 무엇을 내뿜냐면은 활성산소를 내뿜어서 세균을 이게 죽이게 됩니다. 아토피라든지 염증에 스테로이드 약을 먹으면 몸에 뭐가 많아지냐면 이제 활성산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면 몸이 막 염증이 많아져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고요. 여하튼 간에 이건 뭐 약을 전혀 먹지 않았는데도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호르몬이 나오죠. 스테로이드라든지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몸에 이렇게 활성산소를 막 되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결국엔 염증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저 과립구가 내뿜는 이 활성산소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립구가 활성산소를 내뿜으면 이제 왜 염증이 생기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상피라고 하죠. 근육, 뭐 지방층, 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모든 조직은 상피, 근육, 지방층 이렇게 돼 있어요. 균들은 다 어디 상피에 있어요. 우리가 세균이 산다 할 때는 다 점막 세균이에요. 근육에는 세균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아까 한 100조 정도 되는 세균들이 다 어디에 살아요? 상피에 산다고. 여기에 세균들이 산단 말이에요.
세균이 100개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균은 우리 몸과 공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피해를 주는지 않아요. 이 100마리 정도 되는 이 세균들은 우리 몸의 유익균이라고 봐야 돼요. 유익균.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이 세균들이 아까 효소를 준댔잖아요. 건들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많아진댔어요? 과립구 숫자가 많아진댔죠. 이 과립구가 무엇으로 하냐면 과립구가 이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요렇게 혈관이죠, 혈관. 혈관이 근육과 상피 사이를 흘러요. 이 모세혈관이라고 하죠. 모세혈관. 이렇게 혈관 안에 뭐가 있냐면 과립구들이 왔다 갔다 해요. 과립구가 이 혈관 안에 있는 과립구. 과립구는 이제 즉 백혈구 중에 세균을 잡는 백혈구인데 요게 딱 왔다 갔다 하다가 과립구 숫자가 원래 100이면은 이것도 안 건드는데 이 숫자가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몇으로 늘어납니까? 200으로 늘어나요. 200으로. 그러면 100마리일 때하고 200마리일 때에 어떤 게 더 사고를 많이 칠까요? 그렇지. 200마리 정도 되니까 얘들이 100마리가 할 일이 없어요. 이게 우리말로 사고를 치는 거야. 다니면서. 애들이, 얘네들이 남는 이 100마리가 세균 100마리를 가서 잡아요. 원래 세균을 건들면 안 되죠. 100마리는 건들면 안 되는데 세균을 얘가 잉여의 과립구가 여기에 가서 이 세균들을 막 때립니다. 때릴 때 뭘로 때리냐? 활성산소로 때립니다. 이 활성산소로 때리니까 세균들이 또 죽겠죠. 세균들이 죽는데 그 옆에 있는 상피도 같이 죽죠. 우리 세포도 죽고 세균도 죽는 거예요. 화염방사기처럼 활성산소를 내뿜어 버리니까 같이 죽는다. 그러면 세균이 죽는 것은 뭐 그런 대로 좋아요. 근데 같이 이 죽을 때 화상을 입는 거예요. 세포가 화상을 입는 걸 우리는 염증이라고 해요. 이해 가시죠? 야, 염증이야. 근데 이 세포가 화상을 입다가 너무 세게 다쳤어요. 안에 핵까지 다쳐버린 거야. 핵. 유전자까지. 그게 뭐냐면 암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상피암이라고 하죠. 암을 다 상피암이라고 해요. 상피에만 암이 생기는 거예요. 상피에만 암이 생기는 이유는 상피에만 세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아주 아이러니컬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백혈구가 암을 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백혈구가 암을 잡는 줄 알았는데 이 백혈구 중에서도 이 과립구라고 하는 백혈구는 너무 많아지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 과립구를 많아지게 하는 건 뭐다? 아까 뭐랬어요? 스트레스하고 스테로이드 같은데. 응? 그러니까 여러분 스테로이드 먹으면 암이 잘 생겨요. 그러니까 그래서 먹지 말아라.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 이 병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근데 그게 쉽나? 쉽지 않지.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과립구 숫자가 올라가더라도 이 과립구가 세균을 죽이지 못하게 여기에서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과립구가 내뿜는 활성산소를 잡으면 암이 안 걸리는 거지. 염증도 안 생기고. 활성산소가 종류가 많아요. 이게 뭐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활성산소를 다 못 잡아요. 우리가 활성산소를 수십 가지 되는 활성산소를 다 잡을 수 있는 만능 활성산소 제거 물질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안토시아닌이에요. 여러분들이 안토시아닌은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만능 활성산소 제거 물질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토시아닌을 먹어야 매일매일 먹는 사람은 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겠죠? 왜?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예? 중금속이 들어와도 안토시아닌은 또 하나 근데 또 희한한 작용을 하는 게 중금속이 있으면 주금속을 확 껴안아버려요. 그냥 휘어잡아요. 휘어잡아서 그 중금속이 세포의 독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중금속을 감싸 안아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빼줘버립니다. 중금속 방사능 이런 것들을 포획을 해요. 포획해서 세균으로 빼주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능 활성산소 제거기도 되지만 만능 해독제도 되는 거예요. 해독제. 예? 만능 해독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을 예방하고자 할 때는 활성산소와 독소를 제거하면 된다. 그 활성산소와 독소를 제거하는 자연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그다음에 그 가장 효과적인 물질이 안토시아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안토시아닌은 도대체 어디에 많으냐? 장미 잎 있죠? 장미. 그 다음에 가지, 그 다음에 포도, 딸기, 산딸기, 오디 있죠? 뽕나무 열매, 오디. 이런 베리류들이 많아요. 베리류들. 블루베리 많은데 안토시아닌 종류가 600가지예요. 그 안토시아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안토시아닌이 바로 C3G라는 안토시아닌. 이 C3G라는 안토시아닌은 안토시아닌 중에서 600가지 안토시아닌 중에서 가장 활성산소와 제거 능력이 뛰어나고 다양한 독소를 배출시키는 효과가 뛰어난 겁니다. 이 C3G를 가지고 있는 베리류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아로니아예요. 아로니아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바로 C3G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 C3G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복용하게 되면 독소와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C3G에 대한 일화는 너무나 유명한 일화들이 많죠.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을 때 반경 50km, 100km 있는 생명체들은 다 죽었는데 아로니아만 살아남은 거예요. 왜 살아남았느냐? 모르는 거야. 근데 그래서 아로니아는 그 전만 해도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86년도에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전만 해도 아로니아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 굉장히 알려진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베리 중에서 이 아로니아가 알려진 지는 얼마 안 돼요. 저는 200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만나고 이 재배도 아예 안 된. 이 86년도에 원자력 발전소 체르노빌에 있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팍 터지면서 그때 이제 이것이 각광을 받게 된 거예요. 왜? 안 죽었으니까. 방사능에 피폭된, 방사능에 노출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용도로 이 아로니아를 썼단 말이에요. C3G가 밝혀진 거죠. 그 전만 해도 C3G를 몰랐어요. 도대체 왜 아로니아는 방사능을 이겨내는가? 그 연구를 계속해서 우리가 해서 밝혀낸 거예요. C3G라는 물질이 아로니아에서 발견된 거예요. 또 C3G가 우리가 먹는 곡식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콩 있잖아요. 검은 콩. 검은 콩에도 C3G가 있어요. 그래서 검은 콩을 많이 먹으면 젊어진다. 옛부터 그런 말이 있었죠. 검은 콩을 많이 먹으면 젊어진다. 왜 그랬냐면 그때는 검은 콩이니까 머리가 까매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검은 콩, 검은 색소가 바로 C3G 안토시아닌. 그러니까 원래 이 C3G 안토시아닌은 빨간색인데요. 콩하고 C3G하고 만나면 그 색깔이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콩에 있는 알기닌이라고 하는 그 아미노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자연치유의 주체는 대식세포, 과립구, 림프구, 대형 림프구.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우리 몸을 지키는 사총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을 지킨다. 면역이죠. 부대요. 군대와도 같은 거. 우리 몸을 지키는 혈구 군대. 혈액 군대. 이 지키는 이 부대가 각각 하는 일이 다릅니다. 저 대식세포 같은 경우에는 아메바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제일 커요. 크고 가장 오래된 면역세포죠. 백혈구예요. 그래서 대식세포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몸의 죽은 세포들을 주로 청소를 해줍니다. 대식세포가 없으면 여러분들 몸이 노화가 빨리 일어날 거예요. 대식세포는 여러분들의 몸을 청소해주는 청소부다. 그리고 이 대식세포는 또 할아버지 총사령관 역할을 해요. 사령관 역할이 뭐냐면 봐가지고 포지셔닝을 해줍니다. 역할 분담을 해줘요. 야, 암세포는 네가 맡아. 세균은 너가 맡아. 암세포는 NK세포, 세균은 과립구, 바이러스는 림프구. 이렇게 감기는 림프구가 맡아라. 그다음에 세균은 결핵균은 네가 과립구가 맡아라. 이렇게 해서 각각 포지셔닝을 해주는 세포가 대식세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식세포가 없으면 혼란이 일어나겠죠.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못하고 그 역할에 대한 혼란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대식세포가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이 대식세포가 5%밖에 안 되는데 백혈구 중에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나버리면은 면역계가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그 면역계가 망가지는 병이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이 대식세포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 자가면역 질환이 올 수가 있어요. 여튼간에 이렇게 역할이 다르죠. 백혈구 다 중요합니다. 과립구도 중요하고 림프구도 중요하고 대형 림프구, NK세포 중요합니다. 네. 여하튼 우리 몸은 이렇게 조직이 손상되긴 하지만 바로 복구가 일어난다. 그럼 복구는 언제 일어나느냐? 일주일 뒤에 일어나느냐? 하루 쉬었다 일어나느냐? 한 달 뒤에 일어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낮에 여러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환경을 극복하는 형태로 환경에 맞추면서 여러분들은 진화가 된 거예요. 환경을 피해서 환경과 다르게 진화한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자연의 환경에 여러분들은 맞춰서 진화가 됐습니다. 하여튼 환경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다른 종으로 진화가 됐긴 하지만 그래도 환경을 이겨내지는 못해요. 환경의 안에서 순응하고 진화가 된 건데 이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아무리 이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하고 의학이 발달을 한다고 해도 대자연의 법칙을 1%도 따라갈 수가 없다. 만일에 한국의 비가 우리나라의 비가 2달만 계속 내려버리면 우리나라는 다 초토화돼요. 2달만 눈 계속 내려도 다 초토화돼요. 만약에 화산 폭발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완전 지금까지 쌓아놨던 거 다 망가져요. 지진 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자연의 어떤 이 법칙이나 이런 그 재해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고 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금 수백만 년 전부터 어떤 환경에 맞춰서 진화가 됐느냐? 밤과 낮으로 진화해요. 그래서 낮에는 교감신경이에요. 밤에는 부교감. 이게 뭐냐 도대체. 교감신경은 뭐고 부교감은 뭐냐. 왜 매일 통증이 오는데 밤에만 통증이 오냐. 저희가 약국에 있을 때요. 사람들이 머리 아프다, 관절 아프다, 어깨 아프다, 팔 아프다 오는 사람들이요. 낮에 오는 사람들 없어요. 다 밤에 와요. 왜?
밤에 아프거든. 낮에는 안 아파요. 밤에는 아파. 왜? 왜 그럴까요? 낮에는 못 느껴요. 못 느낀다. 왜 못 느끼냐? 혈관이 닫혀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훈련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실제 상처가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받을 때는 인지를 못하죠. 어디가 깨지고 어디가 핥혔는지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내무반에 딱 들어가서 엄청나게 아프고 쓰라린 거 이렇게. 왜냐하면 훈련 받을 때는 긴장하죠. 그 긴장이라는 거야. 교감이라는 것은 긴장 호르몬이에요. 네? 이건 휴식 호르몬.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해만 뜨면 이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의식을 안 해도 해만 뜨면 우리는 긴장하게 돼 있어. 그냥 거기에 맞춰 살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푹 쉬어야 된다. 이게 밤에 일을 못 해요. 왜 못 하냐면 긴장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밤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지적인 일을 해야 되고 낮에는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왜냐면 이 긴장이 된다는 거 자체가 육체적인 어떤 그 활동을 많이 하려고 혈압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밤에 하는 일과 낮에 하는 일이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지식산업이라는 게 없었죠. 불과 생긴 게 뭐 몇십 년밖에 안 되고 그 전에는 지식산업이 아니라 일단은 제조 산업이었어요. 제조나 생산 자 위주의 농업, 수산업, 제조업 이렇게 갔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노동이 중심이 되는 쪽에서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교감신경이 긴장되면서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체계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낮에는 많은 손상이 일어납니다. 이 세포 손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성산소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긴장이 되니까, 그다음에 혈관도 이렇게 수축이 되고다 보니까 이게 낮에는 혈압도 올라가죠, 혈당도 올라가요, 세포도 손상이 돼요. 하여튼간에 이런 낮에는 굉장히 너덜너덜해져요. 혈압도 막 올라가요. 이게 이 낮에 가서 혈압 재면 혈압이 다 올라가요. 응? 고혈압 환자가 되는 거예요. 밤에 재면 혈압이 떨어져요. 이렇게 돼서 이제 밤에 이제 이게 이제 6시 정도, 아침 6시. 6시에 이제 딱 해가 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손상된 세포들이 뭐가 되게요? 복구가 일어나고 혈압은 어떻게 됩니까? 혈압은 떨어지고 혈당도 떨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손상된 세포가 복구가 되면서 또 혈관이 수축이 일어나는데 이 혈관이 여기서는 확장이 되죠. 밤에 수축된 혈관이 확장이 되고 손상이 복구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호전 반응이라는 게 나타나요. 호전 반응. 그러다 보니까 손상된 정도가 크면 클수록 뭐가 커요? 호전 반응이 크게 나타나요. 뭐 호전 반응이 뭐냐? 통증이죠. 통증, 발열, 부종, 뭐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이게 나타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열심히 낮에 운동을 하고 다음날 되면 몸이 아프죠. 몸이 아프잖아요. 왜 그러냐면 회복이 되는 과정이 이기 때문에 손상된 세포가 회복이 되면서 몸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는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라고 병원에 가면 약을 지어주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건 어디가 아픈 게 아니라 낫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지만 아드레날린보다 아세틸콜린이 혈류를 회복하고 프로스타글란딘이 질병 세포를 제거한다. 호전 반응, 통증, 발열, 부종, 발진, 출혈, 가려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줄기세포와 효소가 이렇게 공급이 되면서 조직이 복구된다.